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호박방. 18세기 초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인 호박을 무려 6톤가량 투입해 방 전체를 장식해서요. 황금빛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저게 벽지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라고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몇 개 가져오려고요 라고 할 줄 알고 나는 도둑도 아니고 손버릇이에요? 몇 개 뜯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보존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근데 뭐-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저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보석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호박방에 닥친 시련. 사실 현재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호박방은요. 러시아 정부가 1979년부터 24년에 걸쳐 무려 약 8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복원한 것입니다. 하하. 그래요? 원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감쪽같이 실종! 여전히 그 행방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네. 근데 그게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데. 6톤이면은 6톤이면은 트럭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1년 예카테리나 궁을 점령한 독일군은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호박방이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다 가져가자. 호박방을 장식한 값비싼 호박들을 강탈, 당시 독일령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이 퀘니스베르크를 폭격, 이로 인해 성 곳곳이 파괴되며 호박방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입니다. 와. 당시 파괴된 성의 잿더미 속에 일부 호박 조각이 발견되며 호박방은 폭격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와. 아, 아까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톤이나 되는데 일부만 또 뭐 조각만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호박방이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호박방이 퀘니스베르크의 비밀 벙커 내부에 숨겨져 있대. 아니야. 제3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점령한 미군이 가져갔대. 호박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2015년 폴란드 바우브지흐 인근에서 나치가 빼돌린 황금 보석을 운반했다고 알려진 일명 황금 열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 이에 사라진 호박방이 이 황금 열차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우부지유에는 황금 열차도 호박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발표로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호박방의 행방. 하지만 보물 헌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호박방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두 기자님은 어딘가에서 보물선이 발견됐거나 돈 되는 뭔가가 널려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고 봐야죠. 구경은 하러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위 상황 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분 다 지금 당장 남미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 남미. 남미? 아 근데 이거는 뭐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작은 어촌 마을 구아카. 지난 9월 이후 구아카 해변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어우 사람도 봐. 엄청 몰려가네. 이게 뭐 많다. 주민들이 구아카 해변으로 몰려든 이유. 지난해 9월 해안가를 산책 중이던 주민 라레스가 주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뭔가 반짝이는데 이게 뭐지? 라레스가 바다에서 주운 건 다름 아닌 보석. 보물선이네. 이후 라레스가 바다에서 보석을 주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구아카의 주민 약 2,000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와, 뭐 진짜 바다에서 보석들이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라레스가 보석을 발견한 뒤로도 금반지, 은팔찌, 보석이 박힌 장신구 등이 발견. 대부분의 주민이 모두 일명 보물찾기에 성공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물이 떠밀려 왔고요. 이 중 일부 주민들은 보석을 약 16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떠밀려 오자 사라진 해적선 속 보물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걸 알고 신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보석이 떠밀려 왔다면 정말 보물선의 침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구아카 인근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보석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보석 전문가에게 보석을 의뢰.
이 보석은 20세기에 가공된 것으로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품질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 시기, 장소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너다. 갈 데 많네요. 악마의 주전자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전자 들어가서 이제 공 하나 말로 꺼내서 SNS 올리고 거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공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보석이 밀려오는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 대체 이 보석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지난 1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20 지폐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20 지폐는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What? 그러니까 약 2만 배의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한 $20 지폐 2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4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한화 약 4억 3천만 원에 낙찰된 $20 지폐 정체. 200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대학생이 현금 지급기에서 출금하던 중 어? 뭐야? 잘못 인쇄된 건가? 인출한 $20 지폐에서 세계적인 청과 기업 델몬비의 로고를 발견한 건데요. 에? 과일 주스 라벨이 왜 저기다 붙여 있습니까? 이후에 이 대학생은 델몬비 로고가 새겨진 $20를 한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7년 넘게 화폐를 수집해왔지만 지금껏 이런 화폐는 없었습니다. 2003년 당시 한 화폐 수집가에게 한화 약 1,110만 원에 거래됐고요. 이어 2006년에는 약 2,700만 원에 낙찰, 그리고 올해 무려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폐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된 건가? 올해 델몬비 지폐 경매를 주관한 헤리티비 옥션에 따르면 1996년 미국 재무부의 텍사스주 포트워스 조폐장에서 제조된 $20 지폐로요. 1년 번호가 찍히기 전에 이 스티커가 부착된 것입니다. 보통 지폐를 만들 때 이런 스티커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제조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20 지폐 델몬비 로고가 그것도 컬러까지 선명하게 박히게 됐고 또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치고도 재무부의 지폐 승인 과정을 통과해 유통까지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델몬비 지폐. 대체 로고 스티커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기술을 피해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